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장관님, 어제 발표한 주택정책의 하나로 수도권에 32만 5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셨죠. 네, 서울에서 32만 3천 호고 수도권에서는 61만 6천 호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 자료를 보니까 2025년까지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했던데, 그러면은 이 서울의 32만 5천 가구가 실제 입주하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8년이나 한 10년 정도 지나면 입주 가능할까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소규모 개발 사업들을 다양하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거는 1년 내, 또 긴 것 어느 정도는 2, 3년짜리도 있고 긴 것은 한 5년 내에 충분히 입주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입주 시기를 국민들에게 공포할 수가 있습니까? 네, 입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유형별로 시나리오별로 충분히 제공 가능합니다. 입주 시기도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네네. 지난 4년 가까이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달리다가 정권이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 와서 갑자기 우회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 수준의 증가나 수요에 맞춰서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지금까지 3기 신도시라든지 또 5, 6 대책, 작년에 또 8, 4 대책 등을 통해서 충분히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은 도시 외곽에서 공급했다면 이번에는 도심 내에서도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렸고 또 실제 실행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4년 내내 집값은 올라가는 이유가 공급은 충분했지만 투기꾼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했죠. 투기 문제 때문에 주택 시장이 좀 혼란되거나 실소유에 접근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지, 주택 공급 자체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실제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잘못한 건 없는데 시장을 자세히 보니까 집이 부족하더라,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소득 증가에 따른 다양한 수요 증가가 분명히 확인됐고, 또 양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주택 공급의 양은 역대 정부 들어서 전국 기준, 수도권 기준, 서울 기준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고 있고, 특히 아파트 기준으로도 입주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 내 집에 대한 수요, 또 도심 내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주택을 이번에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수요 공급 중에서 수요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는 의미입니까?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그 말이 곧 있습니다만, 잘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발표한 주택정책은 초상나고 나서 3일장 다 치르고 나서 이번에 누가 죽었노? 하는 그런 격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뿐만 아니고 도로, 철도, 공항 등을 담당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타본 적이 있습니까? 네, 당연히 타고 다닙니다. 택시 기본 요금 얼마죠? 버스는요? 카드로 하니까 카드는 요금 안 줍니까? 요금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1,200원. 기본 요금을 물었습니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3,800원입니다. 지하철 기본 요금 알고 계세요? 교통정책을 담당하실 장관께서 대중교통 기본 요금도 모르고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월 3일 날 한정혜 의원의 137명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 법안이 국토위에 상정됐죠. 네네. 이 법안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네, 법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현재 그 김해 신공항 계획에 대해서 그 총리실에서 검증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법제처에 그 의견을 구해놓은 상태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공항 건설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장관은 누구입니까? 현재 국토부 장관인 저. 국토부 장관이 무슨 자기 임무의 고유 권한을 갖다가 법제처에 질의한다는 겁니까?
현재 그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그 지자체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결과에 나오는 의미 그리고 그것이 정책적인 어떤 의미 조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의견을 결국은 구하기 총리실 위해서- 검증위원회가 준 자료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죠. 우리말로 써놨는데 무슨 불분명한 뜻인지 부분이 분명히 모르겠어요. 있었습니다. 예?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다음 그로 인해서 기존 김해 신공항 정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국토위에 상정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 실장과 차관으로부터 보고 받으셨죠? 네네. 실장과 차관이 어떻게 보고하든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현재 그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 이 김해 신공항 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는 이 검증위에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한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가덕도 신공항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 부처에서 의견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그 기재부라든지 또는 이제 그 법안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행정자치부라든지 환경부 등에서 또 추진상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보고를 했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안전성, 그리고 시공성 또는 부동 침하 또는 이제 환경 훼손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지금 장관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신 겁니까 지금?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렇다면 가덕도 공항을 할지 말지 아직 결정할 수가 없다 시기적으로 그런 의미로 이해가 해도 됩니까? 네, 현재로는 저희들로서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결정을 한다면 저희 집행부로서는 이제 그 결정에 따라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무안공항 아시죠? 네네. 무안공항 가장 이용객이 많을 때 몇 명 이용했습니까? 네, 무안공항이 가장 그 많을 때는 2019년에 89만이 이용했습니다. 20년 전에 무안공항 만들 때 광주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한다는 전제를 깔고 무안공항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전 안 했습니까? 아직 그 광주 공항하고 무안공항 간의 역할 분담, 즉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어떤 식으로 나눠질 건가에 대해서 이 두 지역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합의도 안 하고 공항부터 만들었습니까? 당초에는 쉽게 합의될 수 있을 걸로 봤는데 아직 합의가 되지 결국 예상이 틀렸다는 이야기죠. 그 예측하고 다르게 처음에 만들 때 합의가 되는 것을 전제로 건설을 했습니다만 일부 지금 이제 논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무책임한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무안공항과 광주공항 갈등은 10년이 넘었어요. 만약에 2월 달에 여당이 가덕도 공항 관련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킨다면 국토교통부는 이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네, 법안에서 그 법을 통과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사전 타당성 조사나 또는 이제 기본 계획 수립 그리고 이후에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는 면제하도록 강제화해 버렸잖아요. 무슨 타당 조사를 또 합니까? 법에 예비 못 하도록 타당성 했는데. 조사가 아니라 사전 타당성 조사에 대한 네, 어쨌든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네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가장 먼저 이 새로 만들 공항에 어떤 항공사의 어떤 규모의 비행기가 일주일에 몇 대를 오고 그 수요에 따라서 활주로 길이는 얼마로 하고 활주로 개수는 얼마로 하고 터미널 면적은 얼마나 하고 주기장 면적은 얼마나 하고 배후 수송 철도망 및 도로 연계 교통망 부대 시설을 결정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덕도 공항을 만들면은 현재 김해공항 연간 이용객 수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1,700만 명입니다. 네네. 김해공항이 우리나라 공항 중에서 몇 번째 규모죠? 세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데가 어디입니까? 인천공항 몇 명이죠? 한 7,100만 명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제주공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포공항이고 그 다음에 네. 가덕도예요. 예. 그러면은 가덕도에 공항을 만든다면은 1,700만 명이 이용하는 김해공항은 완전히 폐쇄를 하고 가덕도 공항 전체에 한 공항으로 만들 겁니까? 아니면은 김해공항은 지금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나머지 수요에 부족한 분만 가덕도에 만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 공항을 이전할 것인지 또 군사공항까지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회에서 현재로는 결정을 국제공항을 해줘야지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로는 국제공항을 이전하는 것,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못 들었습니다. 시끄러워서. 네, 현재로는 국제공항을 설치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국내 공항까지 이전할 것인지 군사공항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합의된 바 없는 가덕도는 국제공항이고 김해공항은 국내공항이라고 발언하셨죠. 기본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국제공항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근거가 어디입니까?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용역 결과입니까? 아니면 정부 방침입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이번 법안에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까? 지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합의가 안 된 내용을 왜 장관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죠? 나중에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김해 그 가덕도 공항에 세 가지 기능들이 다 옮길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지금 현재로는 김해 공항이 현재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할 것인지 또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결정된 바 없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 법을 발의한 의원들께 공개 질의합니다. 가덕도 공항을 어떻게 만들까요? 연간 1,7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김해공항은 완전히 폐쇄하고 가덕도 공항 하나에 다 몰아서 원 에어포트로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김해공항과 가덕도 공항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처럼 각각 운영하는 걸로 만들까요? 이 문제는 이번 법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가덕도 공항을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발의를 해놓고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담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장관님, 기본 계획을 만들 때 김해공항 운영 계획을 확정 짓지 않고 기본 계획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절차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결정될 수 있죠? 기본법 형태 건설법인데 건설의 절차와 방법, 주체에 대해서 법을 만들고 그 이후에 기본 계획에 대한 용량이라든지 이것은 사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법과 사업법을 구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건설은 누가 건설하고 누가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를 만드는 것이 특별법일 수 있고 실제 운영의 규모라든지 형태 역할 부분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고 그것은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에 결정해도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행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본 프레임이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면 이번 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김해공항을 폐쇄하고 단일공항으로 만들지 아니면은 각각 운영할지를 다음 기본 계획 때 검토하고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공항과 또 새로 만들 가덕도 신공항 간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것이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을 행정부에서 할 겁니까? 국회에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까? 네, 기본적인 법안을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주무부처로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회가 지원을 받는 부서가 아닙니다. 저희 정부는 국회가 결정을 하면 시행하는 거고 다시 묻겠습니다. 가덕도를 만들 때 김해공항을 존치할지 말지 여부를 정부가 결정하겠습니까? 국회에서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저희들로서는 현재 그것을 결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자 해지입니다. 가덕도 공항을 짓도록 국토부에 요청한 의원들은 김해공항을 존치할 건지 폐쇄하고 가덕도 단일공항을 만들 건지 답변을 하고 방침을 정해줘야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수십조가 들어가는 대형 국책 사업을 사전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또 구체적인 기본 프레임도 없이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을 한두 번 했습니까? 수많은 SOC 사업들이 준비가 안 된 채로 강행이 돼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급하더라도 실을 바늘 허리에 메고 바느질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00명이 넘는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가덕도 관련 법안은 공항 건설의 가장 기본적인 방침도 정하지 않고 추진했기 때문에 당장 폐기되어야 됩니다. 설사 이 법이 국회에서 힘으로 물어붙여서 통과하더라도 국토부는 조금 전 국토부 장관이 발언한 것처럼 김해공항 문제를 어떻게 할지 결정되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변창흠 장관님을 비롯한 국토부 공항건설 관계자 여러분, 어느 누구도 무리한 입법과 행정으로 국가에 누를 끼치고 역사의 죄를 짓지 않기를 경고하고 국가적 이익이 언제나 정치보다 앞서는 나라를 꿈꾸면서 정부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